바깥에서는 가로수 잎사귀가 가벼운 바람에 살랑거렸고 안으로는 구운 삼겹살의 고소한 냄새와 마늘, 그리고 1시간 전 어머니가 닦아낸 레몬 세정제의 희미한 향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일요일 저녁 식사는 파도처럼 예측 가능했다. 같은 메뉴, 같은 사람들, 그리고 누가 중요하고 누가 아닌지에 대한 무언의 규칙. 나는 긴 나무 식탁의 끝자리에 앉아 목소리가 조금 더 부드럽고 방해가 덜 미치는 자리를 차지했다. 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등을 꼿꼿이 펴고 매일 착용하기엔 너무 섬세하다고 주장하는 금목걸이를 매주 일요일처럼 걸치고 있었다. 어머니 오른편에는 큰언니 지은이가 샴페인 톤의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그 동작만으로도 자신의 의견을 펼치려는 듯 했다. 왼편에는 작은언니 민지가 남자친구 승호에게 기대어 제주도 예술 전시회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다. 그 셋은 황금빛 조명 속에 가족 사진처럼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아래 캡션은 나는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곳 같았다. 대화는 평소처럼 직장 이야기, 동네 이혼 소문,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대가족 여행으로 흘러갔다. 나는 몇 달째 내 여행을 위해 저축해왔다. 야근을 하고 외식을 건너뛰고 여분의 돈을 별도 계좌에 넣으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여행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기를 몇 년째 밀려난 그 원 안으로 돌아갈 길이 되기를 바랐다. 어머니가 배에 웅장한 아트리움, 유리 엘리베이터, 특별 식사를 설명한 후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기회를 포착했다. 가족 여행 갈 준비됐어요. 내가 가볍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포크가 공중에서 멈췄고 승호의 시선은 접시로 떨어졌다. 지은이의 입술이 비웃음처럼 일그러졌다. 그리고 어머니가 웃었다. 짧고 박지만 빵을 자를 만큼 날카로운 웃음. 우리가 돈을 대줄 줄 알았어. 그 말뿐만 아니라 그 웃음이 뒤따른 침묵 속에 메아리치며 벽에 부딪히는 방식이 문제였다. 핀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고 순간 나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 하나 떨어뜨리는 상상을 했다. 나는 시선을 고정시켰다. 맥박이 빨라졌지만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했다. 저축했어요. 내가 시작했지만 어머니는 손을 휘저으며 지은이 쪽으로 돌아섰다. 어쨌든 올해 와인은 나파의 작은 와이너리에서 왔어. 지은이가 골랐지 어머니가 말했다. 마치 내 말은 다른 방에서의 기침 소리처럼. 수저 소리가 다시 시작됐고 낮은 대화 소음이 돌아왔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다. 매개 소음이 작은 의도적인 배제였다. 나는 닭고기 한 조각을 자르는데 집중했다. 껍질이 칼 아래에서 부서지며 로즈마리의 향이 터져나왔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때론 그냥 지켜보는 게 가장 똑똑한 거야.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니까 그래서 나는 지켜봤고 기억했다. 디저트가 나왔다. 레몬바가 어머니의 애용쟁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내 쪽을 보지 않았다. 내가 썰어 먹은 한 조각은 달콤한 분필 맛이었다. 다른 모두에게 커피가 따라진 후 나는 접시와 수저를 쌓아 들고 자리를 뜰 준비를 했다. 하지만 식당을 나서기 전에 어머니가 주방 문턱에 나타났다. 착한 애처럼 남은 음식 포장해줄래? 그녀가 테이크아웃 용기를 내 손에 쥐어주며 말했다. 작은 부탁이었지만 모든 걸 말해주었다. 나머지 사람들이 디저트와 커피를 즐기는 동안 나는 주방에서 남은 걸 나눠 담는 역할을 맡았다. 나는 대답 없이 카운터로 돌아섰다. 용기의 무게가 익숙했다. 삼겹살은 이제 식었고 껍질은 느슨해졌으며 고기는 숟가락 아래 단단했다. 식당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감자를 하나의 용기에, 콩을 다른 용기에 넣으며 플라스틱 뚜껑이 조용한 최종성으로 찰칵 닫혔다. 눈끝으로 지은이가 문턱에서 어머니에게 기대는 게 보였다. 그 애는 극복할 거야. 그녀가 낮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마지막 용기가 봉인됐을 때 카운터에는 깔끔한 작은 꾸러미들이 줄지어 있었고 저녁 내내 나에게 미소 지었지만 중요한 대화에는 끼워주지 않은 사람들이 가져갈 준비가 됐다.
나는 그걸 뒷문 근처에 놓고 손을 씻은 후 식당으로 들어갔다. 저녁 감사해요. 내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도 제대로 돌리지 않았다. 운전 조심해. 박하늘은 이미 남색으로 깊어지며 현관으로 나섰다. 공기는 선선해졌고 바다 소금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내 차는 모퉁이 가로등 아래 주차돼 있었고 문을 열 때 금속이 손바닥 아래 따뜻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조용했다. 타이어 소음과 멀리서 밤을 맞는 바닷새 소리뿐. 나는 다리를 건너 서울로 돌아갔다. 아래 물이 도시 불빛을 반사하며 흩어진 동전처럼 빛났다. 고요 속에서 저녁을 재생했다. 울기 위해가 아니라 그 날들은 지났다. 하지만 모든 시선, 억양, 그들이 내가 알아채지 못할 줄 알았던 순간을 저장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할 무렵 나는 그걸 적기로 결심했다. 위층으로 올라가 지갑을 카운터에 놓고 물 한 잔을 따랐다. 책상 서랍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날짜, 장소, 말, 우리가 돈을 대줄 줄 알았어. 임무, 손님을 위한 남은 음식 포장. 증인, 식탁 전체. 노트북을 닫으며 무언가가 형성되는 조용한 진동을 느꼈다. 동료가 자신의 가족이 휴가를 빼앗았을 때 말했지. 때론 침묵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야. 그들은 내가 항상 삼키듯 할 줄 알았다. 착각이었다. 접시가 치워지고 마지막 예에 바른 웃음이 식당 벽으로 스며든 후 나는 지갑을 챙기러 주방으로 슬쩍 들어갔다. 집은 주유소가 끝난 후 달라 보였다.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방식이 아니었다. 당신이 듣지 말아야 할 걸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그런 조용함. 지갑을 둔 카운터 중간에서 나는 멈췄다. 어머니가 아일랜드에 서서 등을 돌린 채 지은이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 두꺼운 흰 봉투가 있었다. 앞면에 깔끔한 검은 글씨로 여행 자금이 보였다. 지은이의 손가락이 잠시 그 위에 머물렀고 어머니가 지갑에 반쯤 넣었다. 그러자 언니가 어깨 너머를 힐끔 보며 속삭였다. 그 애한테는 안 돼. 스스로 지불해야 해. 그 말은 유언장에서 당신 이름을 듣고 다음 문장이 당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둔한 충격처럼 스며들었다. 첫 본능은 앞으로 나서서 그들이 나를 보는 걸 만들기였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무게를 뒤로 옮기며 타일의 발꿈치를 눌러 가만히 있었다.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전투를 골라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그 순간 그 진실을 느꼈다. 돈을 숨긴다면 이건 여행에 관한 게 아니었다. 내가 깨닫지 못한 더 큰 게임이었다. 나는 지갑끈을 어깨에 걸치고 소리 없이 나갔다. 신발 소리가 한숨만큼 작았다. 다음 날 아침 잊어버린 스카프를 찾는 척 어머니 집에 들렀다. 태양이 소나무 위로 막 떠올랐을 때 진입로에 차를 세웠다. 앞 블라인드가 살짝 기울어져 안 움직임이 보였다. 그녀는 주방에 없었지만 커피 냄새가 공기에 배어 있었다. 커피 메이커 옆 카운터에 선명한 컬러 인쇄 문서가 놓여 있었다. 호기심이 아니라 언니들 이름이 굵은 글씨로 나열된 게 나를 짚게 만들었다. 여행 일정이었다. 각 이름 옆에 객실 번호. 어머니, 지은이, 민지, 심지어 승호. 아래 내 이름 대신 두 단어, TBD, 지불 필요. 순간 그 글자를 응시하며 잉크와 종이 냄새를 머릿속에 새겼다. 종이는 진실의 무게를 지닌 듯 무거웠다. 내 부재는 실수가 아니었다. 결정이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려왔다. 게임쇼 호스트 목소리가 이른 아침에 너무 컸다. 그녀가 주방으로 돌아오기 전에 몇 초밖에 없었다. 가방에서 폰을 꺼내 페이지 위에 각도를 맞추고 선명한 사진을 찍었다. 공식화하면 나도 기억에 남게 하겠어. 일정을 정확히 원래 자리에 놓고 모서리를 카운터 가장자리에 맞췄다. 그러고 문으로 향했다. 차에 오르기 전에 사진은 이미 클라우드에 백업됐다. 서울로 돌아가는 다리 길은 모든 걸 풀어내기에 충분했다. 물이 오전 태양 아래 반짝였지만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우리 가족처럼 돈은 결코 물건 사는데 관한 게 아니었다. 목줄, 당신이 가진 게 빼앗길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방식. 나는 그 목줄을 착용한 적 있었다. 그 조임새를 알았고 다시 착용하지 않을 터였다. 교통은 가벼웠고 다리가 타이어 아래 윙윙거렸다. 아파트에 도착할 무렵 나는 할 일을 결정했다. 안으로 들어가 열쇠를 카운터에 놓고 책상으로 직행했다. 폰에 일정 사진이 열려 있었다. 컴퓨터로 옮겨 눈뜨고 지켜봐라는 폴더에 저장했다. 지금 대면할 필요 없었다. 타이밍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다. 그들이 나를 악당으로 만들 장면에 낭비할 의향 없었다. 의자에 기대 프로그레스 바가 화면을 천천히 가로지르는 걸 봤다. 게임하고 싶다면 보드 뒤집기 전에 규칙을 배워야지. 아직 모르지만 그들의 다음 움직임이 나를 얼마나 멀리 밀어낼지 말해줄 터였다. 봉투와 일정 발견 다음 아침, 평소보다 일찍 깼다. 아파트 빛은 창백하고 부드러웠지만 조용함은 진정되지 않았다. 어젯밤 미뤄둔 생각들이 이제 처리되길 기다리는 듯 밀집됐다. 커피를 탔지만 첫 모금은 어제와 달리 쓴 맛이었다. 신선한 배신을 뒤집을 때 익숙한 것조차 맛이 달라지는 게 이상했다. 작은 주방 테이블에 앉아 머그를 손에 쥐고 눈이 카운터에 닫힌 노트북으로 향했다. 적는 건 통제 유지 방식이었다. 정확한 말, 타이밍, 표정을 세부가 희미해지거나 뒤틀리기 전에 포착. 우리 가족에서 당신이 말하는 이야기가 실제 일어난 일만큼 중요하다는 걸 힘들게 배웠다. 노트북을 열며 몇 달 전 적은 줄이 눈에 띄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종종 운율을 맞춘다. 동료가 언니와 세 번째 같은 논쟁 후 말했지. 이제 그걸 생각하며 이 여행일이 가족이 몇 년째 부르는 노래의 또 다른 구절인지 궁금했다. 그 생각이 나를 거의 10년 전 겨울로 끌어당겼다. 20대 중반, 임대료와 학자금 대출 위해 소매점에서 늦은 교대 근무. 크리스마스 전주였다. 가게는 소나무 향 캔들과 막바지 선물 사는 고객으로 가득했다. 휴식 중 주머니에서 폰이 진동했다. 친구 문자일 줄 알았는데 소셜미디어 사진이었다. 지은이, 어머니, 민지, 두 사촌이 스키 로지 앞에서 미소 짓고 캡션 가족 휴가 전통호 가슴이 조여왔다. 메시지 스크롤하며 놓친 통화나 초대 확인. 아무것도. 그들 뒤 눈은 북쪽에서만 볼 수 있는 불가능한 흰색. 형광등 아래 서서 크리스마스 음악이 스피커에서 작게 들려도 건조한 추위를 폐에 느낄 수 있었다. 이유가 있을 거라 자위했다. 막판 여행일 수 있고 내가 일 못 뺄 줄 알았을 수.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 세 번째 벨에 받았다. 목소리 평소처럼 가볍게. 물으니 줘. 내가 올 줄 몰랐어. 너무 바쁘고 추위 싫어하잖아. 그때 받아들였다. 그녀가 서사를 제작성하게 했고 편의성 때문이지 배제 아니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이제 일정 신선한 마음으로 떠올리니 다르게 보였다. 오해 아니었다. 연습이었다. 그들은 몇 년째 나를 빼는 기술을 완벽히 다듬었다. 여행은 최신 챕터일 뿐. 그 주 후반, 어머니가 남은 음식을 보낸 쟁반을 돌려준다는 핑계로 집에 들렀다. 오후 태양이 주방창으로 비스듬히 스며 먼지 입자를 포착했다. 쟁반을 카운터에 놓고 부르려 할 때 다른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가 아니라 지은이. 그녀는 폰에 밝고 활기찬 톤으로. 카슬린이 여행 너무 기대해. 객실 들어갈 때 표정 볼 생각하니 차가운 파도가 나를 덮쳤다. 카슬린, 지은이 친구. 그 순간 TBD 지불 필요 슬롯이 딱 맞아떨어졌다. 객실 안 준 게 아니라 내 작은 공간을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넘긴 거였다. 순간 심장 소리가 그녀 목소리보다 컸다. 나는 움직이지 않고 알아채지 못할 만큼 숨을 죽였다. 빼는 건 하나지만 대체당하는 건 또 다른. 카운터로 돌아 손가락으로 쟁반 테두리를 훑으며 흠집 확인하듯. 표정 중립. 수년 연습. 반응 삼키는데 익숙해지면 맛이 없어진다.
쟁반 다시 감사만 하고 나왔다. 복도에 어머니가 나타나 막연히 미소 지으며 이미 다른 생각 중이었다. 서울로 운전하며 들은 대화를 재생했다. 여행 자금 봉투, 인쇄 일정, 이제 카슬린 객실. 각 세부가 오랜 세월 머릿속에 추적한 패턴의 또 다른 바늘땀. 패턴은 당신이 역할을 계속할 때만 힘을 가진다. 나는 내 역할 끝냈다. 주차장에 도착할 무렵 한 가지 확실했다. 다음 만날 때 할 말은 사과가 아니었다. 저녁 공기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뒷마당에서 구운 고기 냄새가 스며들었다. 요정등이 파티오 위를 지그재그로 빛나며 황혼이 깊어짐에 따라 호박빛으로 빛났다. 여행 전 가족의 밤이었고 어머니는 풀 이벤트로 결정했다. 햄버거, 마늘빵, 샐러드와 어울리지 않는 그릇들이 테이블에. 마당은 잔디의자와 와인 잔든 사람들로 점점이 몇 달 안 본 사촌들이 작은 원으로 서서 웃음이 고요한 공기에 쉽게 퍼졌다. 여행 가는 이들은 그룹 사이 떠다니며 목소리 밝고 제스처 느슨했다. 다른 이들, 이웃, 나이든 친척들은 더 차분해 보였고 밤이 너무 분명히 여행에 관한 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듯 나는 파티오 가장자리에 서서 사람들이 어머니를 약혼 발표처럼 감탄하며 인사하는 걸 봤다. 음악은 낮게, 닐 다이아몬드의 스위트 캐롤라인이 수다에 스며들었다. 아이들이 테이블 사이로 달려 샌들 소리가 데크의 얼음 소리와 섞였다. 모두 리허설된 듯 무대 세트처럼 각자 대사 알았고 나는 무대 옆에서 대기하는 엑스트라였다. 어머니가 포크 가장자리로 와인 잔을 두드렸다. 맑은 종소리가 대화를 깔끔히 가르며 모두 잠시 주목 부탁해. 그녀가 크게 미소 지으며 모두를 끌어당기는 미소. 오늘 모두 모여 기뻐. 가족 단합은 특히 이런 시기에 같이 있어 효과 위해 멈추며 파티오를 훑었다. 물론 책임 있는 어른이 되는 건 그 일부지. 우리 가족에선 각자 무게를 진다. 어른은 스스로 돌봐. 일부는 일찍 배웠고 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 저녁 나는 서울의 강변을 걸었다. 공기는 소금기 가득하고 갈매기가 머리 위에서 게으르게 선회했다. 물이 태양의 마지막 금빛을 반사하며 수평선으로 물결쳤다. 그 원 안에서 보낸 세월을 생각했다. 근접을 소속으로 착각하며 지불한 대가. 그들은 나에게 평화의 가치를 가르쳤지. 그걸 위해 싸워야 했으니까? 난간에 멈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뒤로 도시 불빛이 깜빡였지만 시선은 앞으로. 그들은 그들의 여행, 연설, 연출 사진을 가질 수 있어? 나에겐 더 나은 게 이번엔 내가 만든 삶으로 향하는 유일한 여행이다.